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늘 아침마다 삶은 계란 2알씩 드시던 어르신이 어느 날 심하게 체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건강식이라 믿고 하루도 안 빼놓고 드셨던 계란이 오히려 몸에 쌓여서 장기 기능에 무리를 준 겁니다. 계란이요, 분명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계란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분은 젊어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됩니다. 무심코 먹던 그 반숙 계란 하나, 프라이팬에 눌러 태워 먹던 노른자 하나가 당뇨, 고지혈증, 위염, 담석, 심지어 지방간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최우진입니다. 올해로 78세, 병원에서 환자를 본 지 45년째입니다. 그동안 위장 간췌장 질환부터 각종 소화장애, 만성 복통, 지방간, 담석증,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수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난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데 왜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자주 쓰리죠? 그리고 제가 식사일지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계란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마다 드시지만 조리법이나 먹는 시간, 곁들이는 음식에 따라 좋은 음식이 병을 키우는 독이 된다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조리 방법, 저장 방식, 섭취 시간, 그리고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간이 있는 분이 반숙 계란을 하루 3알 이상 드신다면,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이 식후 10분 만에 계란 후라이를 먹는다면, 담석이 있는 분이 고소한 맛 때문에 버터에 구운 스크램블을 자주 먹는다면, 모두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계 염증을 악화시키고 만성질환의 뿌리를 키우는 행동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 어디에서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계란은 몸에 좋다, 노른자에 콜린이 많다, 단백질이 완벽하다, 이런 표면적인 정보에만 머무릅니다. 그러다 보니 노년기 어르신들이 계란을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병원에는 속이 더부룩하다, 식욕이 없다, 피로하다, 가스가 찬다, 변이 시원치 않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증상이 계란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한 영양 성분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꼭 피해야 할 계란 섭취법, 몸 상태별로 다른 계란 활용법, 건강하게 먹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계란은 먹지만 건강하게 먹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45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을 지키는 계란 활용법을 노화된 장과 간에도 부담 없는 방식으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실에서 선생님 덕분에 아침 속쓰림이 사라졌어요. 계란 먹고 체하던 게 없어졌어요.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란이 몸에 쌓여 독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반드시 피해야 할 조리법과 몸에 좋은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저의 경험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어떤 분은 계란을 먹고 활력을 얻는데 어떤 분은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도 줄고 오히려 피곤해질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조리법과 체내 기능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먹는 반숙 계란, 특히 노른자가 살짝 덜 익은 상태는 위와 담낭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위산 분비가 2040%까지 감소하고 담즙 분비도 약해집니다.
이 말은 기름기 많거나 미처 익지 않은 지방질을 소화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노른자는 거의 대부분이 지방입니다. 게다가 반숙처럼 내부가 익지 않은 상태는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어려운 구조라 위장에 오래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위장관 정체가 생기면서 식후 복부팽만, 속쓰림, 잦은 트림, 가스참, 심지어 역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 프라이처럼 기름에 센 불로 지져 먹는 형태는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산화되어 몸속에서 염증 유발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를 센 불에 태우거나 갈색이 되도록 익히는 경우 AGES라 불리는 당화산물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혈관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 위험까지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반면 같은 계란이라도 수란, 온천 계란, 완숙 삶은 계란처럼 100도 이하에서 천천히 조리된 형태는 소화 부담이 적고 체내 흡수율도 더 높아 노인분들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노른자가 퍽퍽하게 완전히 익은 상태는 지방이 안정화된 형태로 담즙이 적은 분들에게도 큰 무리 없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 프라이를 소금에 찍어 먹거나 빵버터와 함께 혹은 햄이나 베이컨 같은 고지방 육류와 함께 드시는 경우 이건 기름에 기름을 더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진 노인에게는 소화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란을 먹는 시간과 위 상태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로 계란을 먹는 분들이 많지만 이때 위 점막이 자극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란의 지방과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속쓰림을 자주 겪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 계란 섭취를 피해야 하며 따뜻한 죽이나 미음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센 불에 지지는 프라이나 반숙은 줄이고 물에서 삶은 완숙 또는 7080도에서 10분간 익힌 수란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가 단단하게 익도록 조리하면 체내 지방 대사에 부담을 줄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에도 더 안전합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식사 첫 번째로 먹는 것보다는 채소나 미음으로 위를 부드럽게 채운 뒤 그 다음에 계란을 섭취하는 방식이 위장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함께 먹는 음식 조합을 조심해야 합니다. 햄, 베이컨, 버터, 흰빵 등과의 조합은 염증 유발과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삶은 브로콜리, 토마토, 올리브유 소량과 함께 먹는다면 항산화 작용이 증가하고 간 해독 기능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주 12회는 계란을 쉬는 날을 만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간췌장의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느리기 때문에 꾸준한 계란 섭취보다는 간헐적 섭취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다섯째, 체질과 질환별 맞춤 섭취가 필요합니다. 위염, 담석, 지방간, 당뇨병,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계란 섭취 전 반드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섭취법을 이해하고 조절해야 하며 특히 노른자 섭취량은 1일 1개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계란은 식품 그 자체로는 아주 훌륭한 영양원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른 소화 능력의 변화, 우리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섭취 방식이 반복될 경우 계란은 약이 아니라 만성 염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경기도 안산에 사는 72세 이춘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10년 넘게 아침마다 반숙 계란 2알과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처음엔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챙겨 드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식후 속쓰림이 잦아지고 트림이 심해졌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위 점막이 약해져 있고 담즙 정체도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제가 식사 습관을 살펴보니 계란 반숙에 기름진 프라이가 자주 등장했고 공복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이 여사님께는 완숙 계란으로 바꾸고 따뜻한 미음이나 삶은 채소와 함께 식사 순서를 조절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 달 후 속쓰림이 사라지고 식후 피로도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9세 박남수 어르신. 평소 고지혈증과 경미한 지방간 진단을 받고 계셨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술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수치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아침 피로와 배의 묵직함도 계속되었죠. 문제는 매일 아침 먹던 계란 프라이 2장. 그것도 센 불에 바삭하게 지져서 드시는 걸 즐기셨습니다. 노른자의 당화산물 축적과 함께 기름의 구운 조리 방식이 간 해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술안이나 찜 계란으로 바꿔 드시도록 권유했고 주 2회는 계란을 쉬는 날로 지정해 드렸습니다. 6주 후 간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아침마다 무겁던 속이 가볍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광주의 75세 정기호님. 정기호님은 아침 식사로 계란 토스트를 즐기셨고 여기에 버터, 잼, 가공햄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식사 후 피곤함만 호소하셨는데 점점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고 결국 대장 내시경에서 염증성 용종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식단을 다시 짜드리며 계란은 삶은 형태로 줄이고 가공육 대신 데친 채소나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도록 했습니다. 8주 후 내시경 재검에서 염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배변 활동도 훨씬 좋아졌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충북 청주에서 올라오신 81세 강명자 여사님. 계란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무려 4개를 드셨습니다. 그것도 반은 삶고 반은 지져 드셨다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후 메스꺼움과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심장 문제가 의심되어 검사했지만 이상은 없었고 결국 위장 기능 저하와 담즙 정체로 확인되었습니다. 계란 양을 줄이고 하루 1개 이내로 제한하며 아침보다 점심시간에 섭취, 가급적 기름은 빼고 익혀 드시도록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식후 증상이 사라졌고 가장 놀라운 건 심리적인 피로감까지 함께 좋아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순천의 78세 최종섭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늘 식후 졸림과 피로, 잦은 방기, 배에 가스가 찬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제가 식단을 확인하던 중 공복 계란 섭취, 함께 먹는 빵과 유제품, 짠 햄 조합이 반복되고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 이후엔 공복에 계란 대신 따뜻한 수프와 채소를 먼저 드시고 계란은 점심 식사에 추가하도록 변경했죠. 4주 후 어르신은 식사 후가 너무 편해졌다. 소화가 잘 되는 게 느껴진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계란이라도 누가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조리법과 섭취 습관을 꼭 조정해야 계란이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계란을 먹어야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리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완숙 삶은 계란입니다. 끓는 물에서 10분 이상 익혀 노른자가 퍽퍽하게 단단해질 때까지 조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른자 속 지방 성분이 안정화되고 위산 분비가 적은 노년층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술안이나 계란찜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증기로 천천히 익히는 계란찜은 부드럽고 흡수도 잘 되어 위염이나 식도염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센 불에 기름을 두르고 튀기듯 지지는 프라이 방식.
이렇게 하면 계란 속 영양소가 산화되며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합니다. 둘째, 반숙 상태로 자주 섭취하는 습관.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반숙 노른자가 장시간 위에 남아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밤늦은 시간 섭취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피하고 되도록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이른 저녁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따뜻한 미음이나 죽을 한두 숟갈 먼저 먹어 위를 덮이고 그 다음에 삶은 계란을 반으로 나눠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씹는 시간이 충분해야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에서 으깨듯 15회 이상 꼭꼭 씹어야 소화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함께 먹는 음식 조합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햄, 치즈, 소시지, 버터, 흰 식빵 같은 고지방 가공식품과의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삶은 채소 브로콜리, 애호박, 당근, 토마토, 현미밥, 된장국과 함께 드시면 계란의 흡수율을 높이고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계란 전체 1개 또는 노른자 반 개 이내가 권장됩니다. 특히 지방간, 담석,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하루에 2개 이상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계란을 꾸준히 드시더라도 주 12회는 계란을 쉬는 날을 만들면 간과 장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염, 소화불량, 담낭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공복 섭취를 삼가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도록 하세요. 특히 아침에 속이 비어 있을 때는 따뜻한 수프나 죽을 먼저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계란은 오히려 노년 건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계란을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많이 달라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평소 생활 습관 전반을 함께 다듬는 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식사 하나, 수면 하나, 움직임 하나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식사 시간대의 규칙성입니다. 계란을 아무리 건강하게 먹어도 매일 다른 시간에 식사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소화기관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아침 7시 8시, 점심 12시 1시, 저녁 6시 전후로 일정한 시간에 식사 리듬을 유지하세요. 이 리듬이 하루 2번 이상의 대변 활동, 속이 편한 위장, 그리고 더 가벼운 몸으로 연결됩니다. 다음은 저녁 식사 시간 조절입니다. 계란은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저녁 7시 이후에는 단백질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 채소 위주로 속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밤사이 간과 위장이 재기능을 하고 다음 날 아침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식후 1015분 후 가볍게 20분 정도 걷는 습관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특히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소화 효소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도록 몸을 너무 오래 눕히지 말고 허리를 세운 자세로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간헐적 소식입니다. 무조건 적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식하지 않는 습관, 가끔은 계란을 쉬는 날, 속이 불편하면 한 끼는 죽이나 미음으로 가볍게 이런 기본 원칙만 지켜도 간 기능은 더 오래 버티고 췌장은 덜 지치며 장은 더 건강해집니다. 물 섭취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계란이나 단백질을 먹고 난 후 30분 1시간 내에 미지근한 물을 1컵 정도 마시는 습관은 장 운동을 도와주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하나 더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 상태, 식사 메뉴, 식후 속 상태, 화장실 간 시간 등을 메모지나 달력에 간단히 기록해두면 내 몸이 어떤 음식을 반기고
어떤 조합에 불편해하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건 어떤 병원 검사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란 하나를 먹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식사 시간, 조리 습관, 잠자는 시간, 움직이는 습관, 모두가 겹쳐 만들어지는 하나의 건강 행동인 것입니다. 계란 섭취에 대한 다양한 임상, 연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유경원 교수팀은 60대 이상 노인 524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장기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온 조리된 계란을 자주 섭취한 그룹이 저온 조리 그룹에 비해 위산 역류 및 복부 팽만을 2.7배 더 많이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석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반숙 계란과 튀긴 계란을 자주 먹던 그룹은 폭통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소화기기능의학회 김도균 박사 또한 노년층은 담즙 분비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지방 흡수가 어려운 반숙 프라이 형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특히 공복 계란 섭취는 위 점막 손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죽, 채소, 수프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의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계란을 100도 이하에서 8분 이상 천천히 익히는 방식으로 조리할 경우 AGE 노화 관련 단백질 산화물이 성을 약 6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위장 건강뿐 아니라 심혈관계 건강과 대사질환 예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결국 계란은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익히는 온도, 먹는 시간, 곁들이는 음식만 바꿔도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이제는 모든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건강은 하루하루 작은 실천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란 하나를 바르게 익히고 식사 시간을 조금만 조정하고 오늘부터라도 내 위장을 아껴주는 습관을 실천한다면 그 작은 변화가 내 몸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삶, 그것이 결국 장수의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 하나, 잠 하나, 생각 하나가 내 몸에 그대로 남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결국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채널 장수의 힘이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전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건강한 장수의 길로.